안녕하세요. 화성 동탄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기구한 사연들이 있지만 저 역시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이제는 진정 저를 올감했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이 글을 써보아요. 어려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친정오빠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전 늘 오빠에게 양보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공부를 잘했던 저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여자애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시켜주지 않았고 제가 모은 대학 등록금마저도 오빠가 가수를 한다며 이리저리 겉멋에 치여 있을 때 홍보 비용에 쓰라고 제 돈까지 쥐어줬던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늘 양보만 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보다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이제야 친정에서 벗어나는가 싶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딸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우리 재환이가 윤희처럼 착하고 선녀 같은 짝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재한 씨한테 한참이나 모자라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잘해볼게요. 아니야. 모자란 게 어디 있니? 다 맞춰가는 거지. 난 윤희가 재한이한테 모자라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딸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지내보자. 섭섭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면서 지내자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혹시 저에게 질책할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머님 마음에 들게끔 바로 고칠 테니까요. 아, 무슨 서론이 이리 길어? 우리 윤희한테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말하면 될 것을. 윤희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이 가끔 투박하고 멋은 없어도 네가 잘 조련해주길 바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거든. 오늘 기분이 진짜 좋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다 생각 말고 그냥 아빠,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재환이 짝이면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지. 우리 딸 윤희야, 잘 부탁한다. 아, 눈물이 나네요. 사실 너무 감사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엇보다 이렇게 진심으로 절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 어쩜 너는 말도 그렇게 정감 가게 하니? 윤희야, 앞으로 우리 도란도란 잘 살아가 보자. 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설레거든. 친정엄마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던 터라 시부모님은 너무 좋았어요. 남들은 시댁이 불편하다, 시집살이를 한다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시댁이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었죠. 오히려 친정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댁에서 받을 정도로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투닥투닥 할 때면 늘 제 편이 돼주는 시아버님과 어머님 덕분에 살면서 가장 많이 웃게 되는 하루하루였고 정말 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친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빠, 이번에 뭐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 있다고 하는데 투자 좀 해. 너 모아놓은 돈 있는 거 다 알아. 내 대학 등록금까지 모아놓은 거 다 오빠 줘놓고 이제는 내가 모은 돈까지 달라고? 엄마 진짜 양심 없다.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일을 버린다고 해? 알아서 구하라고 해. 그렇게 괜찮은 아이템이면 주변에서 투자해 주겠지. 말하는 것 봐라. 지 오빠한테 네가 드세니까 너네 오빠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시집갈 때까지 일해서 돈 모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널 낳아주고 키워주고 입혀줬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결혼할 때 한 푼 안 내놓고 갔으면서 지금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어쩜 너는 욕심이 그렇게 그득그득하니? 드세가지고.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나 혼자 컸어. 엄마는 오빠만 바라봤고, 나 오빠 옷 물려 입으면서 학생 땐 아르바이트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왜 오빠한테만 투자해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데? 시집도 다 내 힘으로 갔잖아. 더 이상은 못해. 오빠도 오빠 힘으로 제대로 된 것 좀 해보라고 해요. 늘 그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끌어주니 지금 그 나이 먹도록 의존적인 거 아냐.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어쩌겠냐? 내 딸 시집 보낸 집에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야 쓰겠다. 당장 앞장서. 시댁에서 널 그렇게 예뻐한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렇게 예쁜 며느리인데 돈 한 푼 아쉽겠니? 네가 안 주면 이렇게 할 거야.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저희 시댁에 찾아가서 앞으로의 제가 시댁살이를 할 것이니 그것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저희 엄마 성질을 알기에 그런 모습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결국 어느 정도 모아놓았던 돈을 엄마에게 주었고 엄마는 그제야 딸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차라리 계모였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늘 친정에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나도 엄마 딸이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윤서방 볼 면목도 없어. 옛날엔 딸들이 집안 먹여 살렸어. 남자 큰일 하려면 딸들이 희생해야 맞는 거지. 나 원망 마라. 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 갔으니까 그것도 누구 덕이니? 내가 너 키워준 덕이지. 네가 어디 이런 집에 시집 갈 수나 있었어? 내 덕분인 거지. 전화 제깍 받아. 아주 엄마 전화라면 받지도 않아요. 기집애 가. 깍쟁이 같아가지고. 엄마 간다. 이 돈은 잘 쓸게. 제가 모은 돈을 털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여윳돈이라도 가지고 있고 싶었지만 엄마 등살에 못 이겨 내놓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희 친정의 치부를 밝히기란 저 역시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였어요. 대충 친정에 가면 엄마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고 남편은 조금 의아한 얼굴을 보이기도 하였거든요. 당신 이제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내가 이해하니까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만났을까 싶어. 사실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 시부모님은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이라고 여기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도 자기 보면 늘 챙겨주고 싶다고 하쇼. 이게 다 마음이 통하나 봐. 당신이랑 엄마랑. 우리 가족 행복길만 걷자. 그리고 혹시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나에겐 다 얘기해.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지. 혼자 끙끙 앓지 말란 말이야. 가족에게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던 터라 이런 마음들은 저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늘 고민이었는데
드디어 6년 만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 기쁨은 말로 할 것 없고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6년 동안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단 한 번도 임신 이야기를 꺼낸 적조차 없는 시부모님이었거든요. 우리 윤이 정말 장하다. 그래도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늘 신경 써. 아이보다도 산모 건강이 우선이니.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건강하게 낳는 게 최고야. 윤희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대교에 전념하거라.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건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작 임신 소식을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힘들게 가진 만큼 더 건강에 힘쓰고 아이 꼭 순산하도록 할게요. 아이도 아이지만 윤희야, 네가 더 소중해 우리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찌약이거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돼. 힘들게 가진 아이지만 제 몸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시부모님에게 정말 감동하였어요. 그리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임신을 하니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내 부모님은 왜 그러셨나 오히려 원망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난 우리 아이에게 절대 그런 감정을 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또다시 돈 얘기를 하러 저를 찾아온 엄마 때문에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엄마는 돈을 요구하면서도 정말 뻔뻔했거든요. 네 오빠 사업 그거 알지? 어려워졌다더라. 이럴 때 형제 좋다는 게 뭐니? 네가 가진 것 좀 다시 내놔야겠어. 엄마, 나 임신했어. 그리고 결혼하고 일도 쉰 거 알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오빠한테 돈을 해주냔 말이야. 아니 윤서방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네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네 시댁도 잘 살잖아. 융통 좀 해봐. 내가 널 그러라고 시집 보낸 거지. 이 정도도 안 할 거면 널 시집 보냈겠어? 내 옆에 붙여놓고 일이나 시켰지. 1억 정도만 있으면 돼. 1억이 누구네 집 애 이름이냐고. 지금 경제관리고 뭐고 다 윤서방이 하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아요. 나 돈 한 푼 없으니. 저 독한 기집애? 니네 오빠가 죽어도 좋아? 니네 오빠 지금 어려워서 죽는다마다 하는 마당이야. 네가 동생으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번만 봐줘라. 오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일어설 수 있어. 수익금도 나올 거야. 너한테 무턱대고 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수익금은 너에게 줄 거고 절대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니까 엄마 좀 믿어봐. 글쎄 엄마, 투자금이고 뭐고 없다니까? 오빠 사정이야 딱하지만 진짜 없어서 그래요.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엄마.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니네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혼자 그렇게 잘난 것처럼 살아봐. 이 모질고 독한 거사.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도 제가 거절하자 엄마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자리를 뜨셨고 임신했다고 하는 딸은 안중에도 없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오빠는 죽는다 마다하며 저에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지? 나 이제 돈 날 구멍도 없고 그냥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면 그만이야.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네. 하나뿐인 동생이 죽는다는 오빠 나 몰라라 한다는데 뭐. 오빠, 진짜 정신 차려. 그놈의 사업 이제 접을 때도 되지 않았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거기에 목숨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적고 내 인생도 적겠다는 거 아니야. 됐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오빠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차마 남편에겐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고 이런 짐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죽는다는 오빠가 무서워 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돈 1억을 오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사실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기란 쉽더라고요. 그리고 오빠에게 제발 꼭 성공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걱정 마. 내가 누구냐? 어쨌든 이번에도 동생 덕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어. 오빠가 수익 나면 무조건 챙겨줄게. 그래. 이번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 수익금 건질 수 있다니까. 나중에 오빠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마라. 네 오빠는 우리 집을 일으킬 장손 중에 대단한 장손이니까 아마 이렇게 집이 일어나면 너네 시댁보다 더한 부자가 될걸? 너 아주 좋은 투자하는 줄 알아. 남들은 못해서 한달인 거 네가 형제니까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돈 벌 생각만 해. 꼭 돌려줘야 할 돈이야 이건. 나 윤서방 알면 진짜 면목 없거든. 그러니까 형편 피는 대로 줘야 돼. 알겠지 오빠? 알겠다니까. 내가 설마 동생 돈을 띄어먹냐? 나 그 정도로 파렴치하지 않아. 그 돈의 수익까지 따따블로 얹어줄게. 아, 못 믿겠으면 각서 쓰고 공증 받아. 내가 그 정도도 신뢰가 없냐? 진짜 무조건 수익 나게 해줄 거니까 기대하라고. 그래, 차라리 공증을 쓰자. 나 이 돈 윤서방 몰래 해주는 돈이야. 진짜 꼭 갚아야 돼. 수익도 아니고 그냥 원금이라도 꼭 갚아야 돼. 아유, 알겠다니까. 얘가 왜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그래? 너 그깟 돈 해주면서 니네 오빠 자존심을 뭉개야겠어? 오히려 저에게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말하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3달 뒤 오빠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1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바라진 않았고 그저 본전이라도 돌려주기만을 바랬어요. 오빠가 폭삭 망했다는 소식과 저에게 꺼간 돈까지 나몰라라는 엄마와 오빠 때문에 충격을 받아 전 유산을 하고 말았고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제 유산 소식에 몹시도 슬퍼하셨어요. 중기 유산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나 다름없었고 전 몸과 마음이 정말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슬퍼할 때 정작 친정엄마는 옆에 없더라고요.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뭐. 자기 몸조리 잘하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아기 만날 날을 고대해 보자. 지금은 자기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자기는 얼마나 슬플 거야. 가늠이 안 된다. 그래, 윤희야. 우린 괜찮으니까 부디 너 몸 관리에나 신경 써. 이게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엄마가 미역국은 다 끓여줄게.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정말 몸조리 잘해야 해. 알겠지? 얼마나 좋은 날이 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지켜냈어야 했는데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면목 없어요.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 말어. 애야 또 가지면 되는 거고 넌 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말아라. 그래. 당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일단 당신의 몸과 마음 추스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마. 정말 슬프지만 저를 위해 애써 용기를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었고, 그와 반면에 엄마는 제 유산 소식을 들어도 그저 제 탓을 하며 차갑게 얘기하였어요. 엄마의 그런 태도에 절망적이고 정말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 탓해? 네가 간수를 못한 걸. 아니 남들은 잘만 낳는다던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옛날엔 농사일하면서도 9남매씩 낳았어. 꼴랑 첫째에 낳으면서 진짜 유난은 유난대로 다 떨어대는구나. 하여튼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오빠 망했다는 소식이랑 그동안 나 돈 때문에 괴롭힌 거 스트레스까지 이게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인 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몸을 탓해? 차라리 엄마가 계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얼씨구? 개무였어 봐라. 진작 너 같은 거 갖다 버렸지? 너같이 드쓴 애가 있으니 우리 아들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애가 드세면 애가 붙어있질 않니? 임신도 간신히 됐구먼. 다 그게 네가 독해서다. 누구 탓하고 원망 마라. 엄마는 진짜 계모야. 아니,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됐어. 엄마한테 난 자식도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정 엄마에겐 더 이상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전 엄마에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제가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꺼준 1억을 당장 달라고 하자 엄마와 오빠는 배째라는 시기였고 전 남편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몸이 이 지경인데도 어떻게든 집 대출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회사에 취직을 하여 콜센터 업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몸이 많이 지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집에서 쉬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다. 그것도 새벽까지 일하는 건데. 아무리 전화 업무지만 힘들어. 아니야, 나 진짜 좀 다른 일 하면서 있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그만둘 테니 허락해줘. 언제든 힘들면 그만두는 거야. 그냥 한 달 정도만 하고 다시 집에서 쉬던지 해. 몸도 몸이 아닌데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 집 대출에 대해 남편은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뜩이나 염치 없는데 이렇게까지 염치 없고 싶진 않았거든요. 오빠와 엄마에게 원망을 해봤지만 오빠조차도 사업의 실패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마냥 그 집을 원망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몸도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일을 했어요. 밤에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주었기에 오히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됐고 남편에겐 잠이 안 와서 한다고 하며 겨우겨우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리운전 회사 일을 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와 계셨고 그런 엄마를 남편이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던 터라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당신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쩌다가. 충격받아 저희 엄마를 패대기 친 남편의 뺨을 올리려던 순간 남편의 이야기에 상상도 못한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딸 자식을
그렇게 사지로 내밀고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을 것 같아? 당신이 윤희한테 했던 행동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윤희를 낳아주신 분이니 참았어. 알아? 아니, 자네가 지금 뭘 오해하나 본데? 어떻게 자네 장모인 날 패대기 칠 수가 있나? 아이고, 윤희야. 엄마 허리 부러진다. 가증 떨지 마. 형님 사업이 잘 돼서 윤희한테 수익금을 준다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돈을 해가더니 사업이 쫄딱 망했다며 배째라하고 유산한 딸 대리운전 회사까지 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고생시키니까 좋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내 탓인가? 얘 오빠도 그 일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고 윤희도 지 오빠 생각해서 해준 걸 가지고 왜 자네가 난리야? 그게 날 패대기 칠 이유라도 된다는 건가? 진짜 너무하네요. 형님 회사 대박난 거 다 알아요. 내가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가족 생각해서 1억이라는 거금을 해줬으면 수익은 안 내주더라도 돈은 갚았어야지.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해? 윤희는 지금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대출값 갚고 있다고. 내가 윤희한테 오늘 일 그만두라고 하려고 했어. 그동안엔 정신적으로 오히려 생각할 게 많다고 하니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서 바빠봐라 했지만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만두라고 하려던 찰나에 당신이 온 거야. 근데 온 이유가 윤희한테 또 돈 얘기를 하러 와?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래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오빠네 회사가 대박 났다니. 그리고 자기는 이 모든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빠와 엄마가 찾아와서 돈을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을 우연히 현관밖에서 듣게 됐고, 그로 인해 제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까지 알게 됐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만큼은 수치스러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끝까지 모른 척 했었고, 제가 오빠의 사업이 망해서 유산을 한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얘기가 없자 본인 또한 이 일을 덮으려 했는데, 그날 엄마는 남편과 저에게 얘기도 없이 저희 집에 와 계셨고, 남편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자 아무렇지 않게 돈 얘기를 하러 왔다는 그 말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땐 잘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고꾸라졌단 말이야. 딱 5천이면 되네. 그래 뭐 이왕 자네가 알았다고 하니 5천만 해줘. 자네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그리고 넌 왜 윤서방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돈 얘기를 하려면 윤서방한테 하는 게 낫지. 진짜 뻔뻔하다. 수익이 났으면서도 내 돈은 안 갚고 지금 나 유산시키고 유산한 딸 사지로 내몬 거 아니야? 그래놓고 다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한테 돈을 또 끌어와? 아니 나한테 꺼가는 돈은 그냥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갚아도 되지 않는 돈 말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엄마가 이래? 내가 엄마 딸이긴 한 거야? 난 엄마 때문에 아기를 잃었어.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잃은 거 가지고 뭘 그리 대수야? 난 네 그 뱃속 아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담보대출 좀 더 받아서 우리 아들 좀 도와줘라. 솔직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때 보니까 좀만 더 하면 완전한 대성공을 거둘 거란 말이야. 지금 잠깐 자금이 또 부족해서 살짝 꺾였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도 오빠 좀 도와줘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못 참겠다. 정말 끔찍해. 남편은 본인의 말이 끝나자 엄마를 질질 끌고 대문 밖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꼭 안아 주었답니다. 오빠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저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반전이 있었지만 이 계기로 친정의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먼저 떠나보낸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친정오빠와 엄마에게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자금 사정이 다시 빡빡해진 오빠였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좀만 더 투자하면 고지가 코앞인데 너 진짜 이래야겠어? 내가 이 돈을 안 챙겨준 게 아니라니까. 곧 줄 거야. 근데 좀 기다려 달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망했다고 한 건 네가 혹시라도 기대할까 봐 그렇게 말했던 거라고. 웃기지 마. 날 진정 생각했다면 이래선 안 됐지. 뻔히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알면서 망했다고 거짓말치고 그럼 내가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할 걸 아니까 그런 거잖아. 뱃속에 네 조카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러고 싶었니? 내가 동생이긴 했어?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 몰라? 솔직히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뱃속 아기 타령을 해? 내가 더 소중하지. 그래, 그 엄마의 그 아들 맞지. 난 너희 모자 용서 안 해. 그리고 이젠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어차피 엄마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 돈줄이었으니 그거 말곤 아쉬울 게 없겠지. 엄마한텐 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꺼준 돈 다 돌려받을 거니 그리 알아. 친정오빠에게 돈을 해줬을 때 변호사 공증을 받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쓴 각서를 제출했고 임신 1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 아닌 산모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의사 선생님에 따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져 갔어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전 친정을 상대로 위자료와 투자 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회사의 자금난과 더불어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쓰느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그로 인해 조금 잘 되고 있던 회사마저도 고꾸라졌어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평생을 희생한 대가를 따져물어 다 받아내고 싶었지만 정말 이것 또한 못할 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 오빠를 아주 사지로 몰아넣는 나쁜 것. 너 어디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봐. 애가 들어서나. 네가 못됐으니 애도 늦게 들어선 거고 그마저도 잃은 거야.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너 같은 건 딸로 두지 않을 거야. 아줌마, 저야말로 다신 안 봐요. 그리고 누가 아쉬운지 보자고.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고 이제 그냥 보지 않고 싶은 마음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랑 천년만년 행복해 보세요. 저 독한 기집애. 네가 그렇게 드세니까 니네 오빠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지가 누구 덕에 태어났는데 저렇게 못돼 처먹어? 그것이 친정엄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돈거래가 끝남과 동시에 아예 안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잊고 살았던 친정오빠에게 엄마의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참을 고민 끝에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얘기를 듣기론 엄마는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끝내 저에 대한 아무런 미안함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친정오빠는 예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굉장히 늙고 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고작 40대인데도 불구하고 60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와의 소송이 끝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보이는 모습이었고, 막상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너랑 그렇게 되고 뭐 사업이 잘 될 일이 있냐? 다 말아먹고 엄만 안 걸리고 난리였어. 벌 받은 거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 사실 엄마 장례식도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야 반성하는 나도 참 웃기지? 우리가 너한테 못할 짓 진짜 많이 했지. 그게 그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 다 우리가 받는 벌이었지 뭐야. 그러게, 지금 오빠 꼴 진짜 말도 못하다. 열심히 살아. 일 저일 따지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 그런 빛을 맞는 순간이 올 거야. 그동안 미안했다. 너 만나면 꼭 사과는 하고 싶었어. 엄마 때문에 너한테 사과도 못했고 어려서부터 엄마 등살에 나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한테 미안한 게 진짜 많았어. 네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알고 뭐 용서를 바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진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도 네 얼굴이 참 좋아 보여서 보기는 좋네. 앞으로도 잘 지내라. 오빠도 잘 지내.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오빠랑 엄마를 용서하겠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다신 보지 말자. 내가 미안하다. 다 내가 무능력해서 엄마도 그렇게 변한 거지. 엄마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저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오빠였지만 괜찮다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도 없던지라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제 자신이 싫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희 시부모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위로해주고 조문을 해주셨어요. 전 제가 정말 박복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시부모님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조문을 잘 마치고 집에 와 덩그러니 누워있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원망의 눈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면 나에게 왜 그랬나 하는 마음이 물밀듯 올라왔어요. 제 눈물을 보고 남편은 더욱더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전 어느새 예쁜 아이도 낳았고 여전히 시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장례식 이후로 오빠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친척 고모님의 말씀으로는 일용직 일을 하며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참 많이 울었네요. 원망이 많이 들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오빠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한동안 묵혀있던 제 채증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 후련합니다. 이젠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댁 집에서 말이 하도 많이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처음 시모와 마찰이 생겼던 건
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모와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듣던 거와 다른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할 당시 시모가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의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네가 먼저 결혼하는데 집 살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 너희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니? 나중에 형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돼서 빌려준 돈 다시 줄 거냐? 형은 결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백수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엄마한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형은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데 저는 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주온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항상 형만 챙기시는 건데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너희 형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너희 형이 전부 다 신경 써줄 테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형이 그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 먼저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집안에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너한테 양보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대출을 받던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큰아들 준비 다 끝나가니?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소고기집 괜찮은데 알아놨으니까 서둘러 나가자. 엄마, 저는 나갈 준비 끝났어요. 대화는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나랑 엄마 이제 나갈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대화 끝났다며. 그럼 이제 그만 나가봐. 형이 오늘 아침부터 굶어서 엄청 허기지니까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봐라. 재수씨,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쳐다보는 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요. 아,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원래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시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뵌 적도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모와 아주버님께서 도와주신 건 조금도 없으시면서 축의금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가 데려오신 지인과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지인분들의 축의금이 많지 않냐며 축의금을 몽땅 챙겨가시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셔서 좋게 시작한 결혼식이 두 분 때문에 전부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전화를 일절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축의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축의금 함을 뒤지면서까지 전부 털어가시고 신랑 측 식비 계산도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걸로 전부 다 충당해야만 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보통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실 법한데 그런 거 일절없이 입 싹 닦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으로 식장 비용 다 계산해 주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주셨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연락도 없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별로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화부터 내시면서 인연 끊으려고 작정했냐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죠.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지인들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꿀꺽하려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 치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식비는 그래도 내셔야죠. 엄마랑 형 지인분들만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엄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때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나랑 같이 좀 가자고 했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버님 결혼식 때 제가 지인분들 초대했는데 저를 보고 온 분들의 축의금이 있으니 몽땅 가져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뒤지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연락 한 통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직까지 엄마랑 형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시모와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데 되려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전화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속 편히 잘 살아왔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아간 지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자 쓸데없이 이상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며 웬만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고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저희 부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웬만하면 식장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던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셨던 내용에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용건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편은 시모에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다는 건 저희를 빼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진행했다는 건데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쉬워서 연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가 답답하셨는지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잠깐 회사에 들려달라는 말에 저 또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듣고 싶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 시모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지 남편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 서둘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밀어버린 여자는 넘어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문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던 여자가 말을 붙여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카페가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서둘러 들어가자. 오빠, 아니, 저 여자가 입구를 막고 서 있길래 내가 살짝 툭 쳤는데 넘어지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빨리 움직여야지. 앞에서 막고 있길래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넘어지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이해가 돼? 아니, 재수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분명 종수만 불렀다고 했었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러게 왜 임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말했던 시동생 아내 되시는 분이야? 그럼 나한테는 동서인 건가? 잘 됐네.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았었는데 이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밀쳤던 성격 고약한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지나쳐 시모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난처한 얼굴로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개념 없는 여자가 빨리 오라는 말에 저를 보며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인 뒤 저를 밀친 여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돌린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고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인 여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종수 너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도 형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가 형을 위해서 사회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제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형 친구분들께 부탁드리지 왜 동생인 저보고 하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데 엄마랑 형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앞전의 일들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까 저분이 뒤에서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에 아이가 놀랐는지 계속 배가 뭉치네. 그리고 허리까지 삐끗한 것 같아 계속 시큰거려. 아니. 그게 사람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살짝 밀치고 들어가려 했던 건데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저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가 먼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뒤에서 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둘 다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형은 저런 여자랑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람 함부로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도 말아먹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래도 동생이라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엄마, 나 결혼식 때 저놈이 참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형이 만만하지? 너희 형수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쩜 너희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니? 종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알았다. 5년 동안 등지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내가 큰아들만 믿고 사는 거야.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 냉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지. 너희 큰형은 이번에 집 살 때 3억 지원해줬다. 원래 한 집에서 같이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어느 정도 시간 좀 보내고 손주까지 낳아야 되니까 엄마가 가진 재산 전부 털어줬거든.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34평 아파트가 6억이나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의 잔금을 저희 보고 납부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내 아들과 대화 중이니까 좀 빠지거라. 종수 너 그동안 키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이 정도는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돈 좀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너희 형 입주하는데 잔금 치러주도록 해라.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다 살지. 입준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송금하거라. 시모는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이며 집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탈탈 털어준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이름 있는 아파트라 가격 또한 상당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꼴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시모집 근처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아파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상황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버린 거였고 막상 잔금을 넣었는데 3억이 모자라 그걸 채우기 위해 저희 남편을 불렀다는 게 기가 막혔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3억 잔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와 평생 인연을 끊어내려고 결정을 했는지 시모를 밀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저희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다시는 시댁집안과 얼굴 안 보면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주버님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자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3억을 채워 입주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오열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데요? 당장 나가세요.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안 그럼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가 쓰러지는 걸 꼭 봐야만 되겠니? 사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들놈이 글쎄 이번에 힘들게 입주하게 된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며느리와 제가 준 3억으로 큰 돈을 만져보겠다며 경마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경마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새며느리가 알려줬더라고요.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재미를 느꼈는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어버린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당장 나오세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요. 그 집안 엄마 혼자 세워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엄마랑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남편 차에 올라탔고 저희가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자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술병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갔냐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 주었어요.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손바닥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자 술에 취해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새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네가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새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아휴,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돈도 다 탕진했고 저와 함께 살면 앞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에 일도 안 하는 백수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둔 거야?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잖아. 걔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새며느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이혼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빚 갚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저 같은 놈을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술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당신 흥분하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차에 가 있어. 금방 나갈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면서 허황된 꿈만 쫓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랬지.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형이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 어느 누가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대충 가지고 놀고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혼 통보한 거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는 거야?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은 3억 탕진한 거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빚까지 전부 청산했을 때 형으로 인정할 거야. 그 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세상 떠나면 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엄마 등에 붙어서 빨대만 꽂았지. 제대로 장남 역할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은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전부 확인했고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모는 술에 취해 허우적대는 아주버님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떠나 버렸죠.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때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입니다. 시모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가 일하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아주버님은 일당직 일도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도와줘봤자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는 손을 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일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어요. 끊어내려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하는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인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저 또한 남들 못지않은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네요.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라곤 언니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누가 우리를 맡아 키우냐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저는 7살, 언니는 8살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친척들이 저희를 맡아 키우는 문제에 대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답니다. 결국 저희는 큰 이모댁에 맡겨졌지만 큰 이모댁에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국은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그때마다 언니를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봉사 오시는 분들이 언니를 많이 예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는 똘똘했고 얼굴도 예뻤으니까요. 언니는 저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본인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저에게 양보하는 등 언니의 보호막 덕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경이는 곧 좋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유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떠니? 언니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희는 자매인데 저는 안 데려가고 언니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원장님, 전 안 갈래요. 제 동생, 그럼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흰 떨어질 수 없어요. 유림이 두고 안 갈래요. 유경아, 유림아, 여기서 헤어진다고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란다. 유경이가 먼저 좋은 집에 갔다가 유림이도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지. 잠깐 따로 사는 것 뿐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렴. 유경이 데리고 가실 분들은 우리 보육원에 제일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유경이를 너무 예뻐하셔.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네. 언니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네? 저도 같이 간다고 제가 말할래요. 언니, 가지 마. 응? 유림아,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자주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언니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저 꼭 가야 되나요? 하지만 원장님은 단호하셨어요. 보육원의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언니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꼭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희는 소중한 증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증표. 시간이 흘러 언니의 입양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 속상했죠.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은 언니를 데리러 오셨고 그 길로 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래도 언니는 입양을 가서도 종종 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니를 만나는 날을 손에 꼽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무렵 제가 9살이 되던 해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지만 미국에선 꼭 편지하자며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죠. 하지만 그 이별은 잠시만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언니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저는 벌써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힘들고 긴 세월이 지나 대학에 들어갔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 생활을 하며 자랐던 터라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만은 단단했네요. 대학을 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서 꼭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언니 동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과 동아리에서 만난 3년 선배 복학생이었죠. 다정다감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자라온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저의 삶의 얘기를 묵묵히 듣곤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받아본 사랑이라 이 사랑 지키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림아, 한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동안 아팠던 기억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난 네가 필요해. 고마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고마워.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무것도 없이 고아인 저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없는 고아인 저를 쉽게 받아줄 일은 만무했죠.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 너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저런 폰대 없이 자란 애를 결혼 상대라고 데려와? 절대 허락 못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지금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고? 못 들은 걸로 하마.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유림이 착한 애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도 없고 씩씩하고요. 전 아마 유림이 같은 환경이었으면 절대 유림이처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줘요. 배경만 보지 마시고요.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얼굴에 그림자 가득한 거 봐라. 딱 봐도 빈티가 나잖니? 어디 창피해서 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다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아가씨, 미쳤어요?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안 될 일에 괜히 힘 빼지 말자고요. 서로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만 마음 돌리면 돼. 그러니 우리 아들 놔줘요. 앞날 장창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 아빠, 엄마, 유림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요. 가뜩이나 상처 많은 앤데 제가 아는 엄마 아빠 이런 분이었나요? 남친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 남친에게 미안해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낸 사람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마저 결핍이씨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결국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허락은 받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인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하지만 전 제 가정을 꼭 지켜야 했기에 어떤 모욕도 꾹꾹 참아냈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지금 이걸 반찬이라고 차린 거니? 보고 자란 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잘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배울게요. 내가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다.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우리 현욱이 옆에서 제대로 내조나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니? 천박하게 임신이나 먼저 하고 들어오고 이래서 티가 난다는 거야. 천안 출신은 못 속여. 어디 임신으로 남자 팔목을 잡아? 배운 거 없이 내가 너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아. 죄송해요. 지금은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저 정말 노력해서 인정받을게요. 그러니 견만 내주세요. 가슴에선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난 괜찮다 괜찮다 하며 지냈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그리고 남편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오로지 사랑 하나로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모욕하신다 하더라도 다 참고 이겨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천대하셔도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이런 나이를 두고 눈 감았을 부모님 생각을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생겼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남편 형제 시숙께서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라도 저 들으라며 시숙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라도 애미 실망시키지 말아라. 현욱이 하나만으로 족하다. 어휴, 아직도 분통해서 원. 저런 것을 넌 꼭 이 애미 원을 풀어줘야 해. 알겠니? 아직도 내가 쟤만 보면 비가 거꾸로 쏟는다. 본데 없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도 애가 핀티가 줄줄 나 아주. 에이,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할 때도 됐지. 재수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알죠? 원래 그러긴. 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천하의 못된 셈이 만들고 있어. 지 분수를 알고 시집을 왔어야지. 네, 어머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언젠간 저에게 마음 열어주실 거죠? 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댔네요.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 풀리시라고 늘 모진 소리엔 저렇게 천진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만 뜨거운 물을 아이 발에 쏟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바로 아이를 빼서 가지고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만 쳐다보았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가고 없었고 저와 어머님 아들뿐이었네요. 항상 모진 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뺨을 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아이를 걱정하시곤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 기한 토깽이한테? 얼른 119 불러라, 얼른.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 얼른 불러. 죄송해요. 준성아, 괜찮니? 얼른 전화할게요, 어머님. 저 준성이 발 좀 볼게요. 네? 제가 엄마잖아요. 네? 어머님은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물론 저를 절대 못 오게 하셨죠. 애미 자격도 없는 것.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따라오지 말거라. 우리 준성이 내가 데리고 가마. 다행히 아이는 단순 처치만 받을 정도라고 하셨죠. 너무 놀랬지만 오늘 뺨을 맞은 거에 대해선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던 어머님이었는데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언제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기나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네요. 놀라진 않았어? 유림이 네가 더 놀랬겠다.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엄마가 또 한 소리 했지? 마음 다치진 않았어? 응, 괜찮았어. 어머님도 놀라서 그러셨는걸. 그래도 어머님이 준성이만은 예뻐하시니깐 난 그걸로 됐어. 자기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 내가 집에서 애를 잘 돌봤어야 했는데 준성이도 다치고 가족들도 놀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난 오히려 너가 엄마한테 상처받았을까봐 더 마음이 안 좋네. 좀만 기다려. 자리만 잡으면 분가하자. 우리끼리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준성이 꼭 호강시켜줄게. 또다시 남편 때문에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너무하셨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다 참아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과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잔소리는 더 심해져 갔죠. 그러던 중 시숙께서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님과 아버님의 관심은 당연히 시숙께 쏠렸죠. 저 역시도 궁금했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어서 첫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높으셨거든요. 얘기하는 바로는 형님이 되실 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해외파이기도 하고 지금 시숙이 다니는 회사 대표라고 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복이 본인들은 없다고 하소연하셨지만 시숙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내가 며느리 복이 아주 없진 않나 보다. 쟤 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네가 애미를 드디어 기쁘게 하는구나. 아이고, 해외파 며느리라니. 아주 우리 집안에 진귀한 분 납설네. 그래, 언제쯤 데리고 올 거냐? 빨리 보고 싶다. 에이, 데리고 오는 건 천천히 할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 나도 좋네. 이제 노여움 푸셔. 장남이 기쁘게 해줄 테니까. 너만 믿는다, 이 엄마는. 어디서 말도 안 듣는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지? 네 엄마 그럼 진짜 못 산다. 너라도 좀 제대로 갖춘 며느리 보여줘야 한다. 엄마는 바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갖춘 며느리가 시집 오는 거. 아주 이거 하나가 소원이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하해 주었죠. 시숙이 다니는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자본이 탄탄한 식품 회사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안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나마 집에서 숨 쉴 구멍은 남편과 아이뿐이었네요. 그렇게 시숙께서는 연애하시는 분에게 저희를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가지 않길 바라셨어요. 너도 갈 거냐? 아니, 네가 어디라고 따라오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같은 거 같이 가면 얼마나 이 집을 무시하겠니?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너 무식하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주 겁난다. 오지 말거라. 어디라고 따라오려 들어? 그래, 애미야. 그날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마. 뭘 너까지 가니? 그날 준성이도 보고 해야지. 넌 안 와도 된다. 아, 그래도 가족 모임이면 저랑 준성이랑 구이랑 다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이고 그래도 제 형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괜찮아요. 가서 실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계속 보게 될 분이신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일 일 있니? 창피하게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고아의 남자 하나 물어서 이 집 며느리 자리 괜찮다고 할 거냐? 아주 생각이 없어. 천천히 결혼하면 알게 될 것을 어딜 나서. 그날은 집에 있거라.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유,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내가 진짜 원.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그이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성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오지 못하였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전 아주버님이 결혼할 예비 형님 얼굴을 뵙지 못하였네요. 이 서름 언제쯤 끝날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도 없이 하나 있는 언니마저 입양 간 채 홀로 이렇게 살아간 내 인생. 시부모님이 생겨 부모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원망스러운 나날이었네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나 싶기도 했었고요. 제가 욕심부린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럼에도 시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집의 며느리로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빈 티가 나니? 뭘 입어도 빈 티, 촌티? 아마 지금 네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헐 달라 보일 거다. 최대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입어본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치마를 입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됐어. 어휴,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넌? 네 형님 될 사람 보면 놀랄 거다 아주. 얼마나 고급이 넘치는데 말투하며 기품하며 아주 우아가 철철 흘러. 내가 원 창피해서 결혼식 때도 그러고 올 거냐? 옷 좀 사 입거라. 머리도 좀 하고. 너 욕하는 게 아니라 준성이 애비 욕한다. 아무리 집에서 펑펑 놀아도 그렇지. 여자가 돼가지고 단장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형님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결혼식에서나 보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웠고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다 바꿔드렸어요. 쇼파며 침대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저를 더 비교하기 시작했죠. 어머, 웬일이니? 애가 확실히 배우느라 고르는 것도 남달라. 어쩜 이런 센스하며. 아이고, 내가 진짜 요즘은 살만 난다.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서야 보상받는 느낌이구나. 너네 형님 좀 봐라.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곱니? 자기네 집 혼수 골라서 드리기도 벅찰 텐데 우리 집까지 신경 쓰는 것 좀 봐라.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좋니? 넌 그냥 홀랑 몸뚱아리만 온 거 아니냐? 뻔뻔하기도 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바꿔드려야 했었는데 사는 게 넉넉지 않아서. 형님도 정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구 며느리인데. 아주 똑 부러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너 같은 미련퉁이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말을 말지.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저 역시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죠. 드디어 시부모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형님을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도착하여 신부 대기실에 가 인사를 하였죠. 처음 본 형님은 정말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도 고급지고 우아하며 온화했네요. 다행히 저를 밝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성이 엄마예요. 제가 결혼 전에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지금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매번 동서가 바쁘다고 해서 저도 정신없고 그러느라 따로 인사도 못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감사해요. 형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형님 사진을 담던 찰나 묘하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와 혼주 메이크업실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며 갔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한복이랑 헤어 메이크업 너무 다 찰떡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식장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넌 꼴이 그게 뭐냐? 아휴, 여기 와서도 없는 티를 내야겠냐? 귀걸이하며 목걸이하며. 아유, 진짜 촌스러워서 내가.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래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온 건데 오늘도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오늘같이 좋은 날 화내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화를 내지 말라니. 어디 이게 감히 나한테 말대답을 해? 걷어든 은혜도 모르고? 찰싹 어머님은 시숙의 결혼식 날 또다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제 목걸이를 잡아 뜯으셨죠. 목걸이를 잡아 뜯긴 그 순간 와장창 하며 클러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이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형님의 말씀이 더 놀라웠죠. 그 목걸이 반쪽 저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동생이랑 나랑 나눠 가졌던 증표인데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돼. 혹시 이름이 이유림 맞아요? 내 동생 이유림 맞아? 말도 안 돼. 형님은 머리에 쓰고 있던 면사포를 찢어 던지곤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여한이 벙벙했고 시어머님도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셨죠. 네, 맞아요. 식품회사 대표 시숙의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어려서 헤어졌던 저희 언니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해서 나타났던 거죠. 워낙 신부가 떠나가라 울면서 저를 껴안는 틈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있던 하객들은 저희의 기구한 사연에 주저앉고 말았죠. 덕분에 식은 30분 이상 지체되었어요. 다행히 저녁 결혼식이라 뒤에 결혼식은 없어서 식장에서도 결혼식이 지체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헤어졌던 언니를 1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아주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입양가 출신인 걸 알고 마음이 복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저는 저희 언니 결혼식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다니요.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언니가 생기다니.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못다한 회포를 풀었어요. 아주버님도 이게 무슨 우연이냐며 너무 잘된 일이라고 기뻐했죠. 내가 미국 가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연락해주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네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연락을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땐 아예 네가 성인이 되어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유림아, 이제 다신 언니 어디 안 갈게. 언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신 곳에 시집도 오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 공부는 다 끝마친 거야? 하고 싶은 건 있어? 언니가 밀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지금 그냥 내 옆에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럼 이젠 우리 또다시 또 다른 가족이 되었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천하디 천한 구하라고 매일 구박하시던 분이 첫째 며느리도 저와 같은 구하 출신의 저와 자매였다니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분 나빠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도 저와 같이 미움을 받을까봐 저는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죠. 저와 달리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던 중 시어머님은 전과 같이 저를 하대했습니다. 그걸 보고 언니는 말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제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 이런 모습 처음 보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 동생이 천안 구하원 출신이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좀 다르다 싶었더니 비는 못 속이는구나. 아주 천한 것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리미는 제가 일도 시작하게 할 거고 집에서 가만히 놀게 하진 않을 거네요. 그동안 제 동생에게 늘 이런 식으로 상처 주셨다는 거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다르게 보이네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엄마, 왜 그래요? 말 좀 고쳐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얘. 너는 이혼이 누구네 집 내 이름이야? 어디서 이혼 거리니? 그리고 내가 무슨 얘를 괴롭혔다고 그래? 언니에게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시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나오자 금세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돈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 반면 언니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유리미도 잘해주셨다고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땐 이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미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리미도 저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혼 철회할게요. 사과해 주세요. 시부모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저에게 사과를 할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언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래 뭐.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거 있거나 그랬다면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부모라면 이 마음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 나 역시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잊고 살자.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과라뇨. 살면서 언제쯤 인정받을까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인정 아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과가 이렇게도 쉬운 거였다니 참 씁쓸했고 또 좋았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의 양부모님은 언니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 중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사업 수완 좋은 언니 덕분에 회사는 더 커졌고 한국에도 확장을 하여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주 회의를 하다 보니 마케팅팀 과장인 저희 시숙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언니 회사에 출근해. 언니, 그래도 난 대학교 3학년 중퇴인데 준성이 낳느라 졸업도 못했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너무 해보고 싶긴 한데.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할 거야, 언니.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해볼게. 그래, 자기야. 자기도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일하고 싶어 했잖아. 준성이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도 이제 사회 경력 쌓는 게 어때? 난 형수님 의견에 100번 동의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 제가 더 기쁘네요. 감사는요, 뭘. 제 동생인걸요. 학교는 편입해서 다니면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당장 출근할 거지? 아니, 그 전에 어머님, 아버님 동서 일하는 거 괜찮으시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오후에만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동서도 사회 경험을 쌓고 서방님이랑 같이 돈을 모아야 분가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있겠냐? 아니, 네가 말해보거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라는 거야? 늙은 내가 하랴? 아유, 난 못한다. 애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나 혼자 이 큰 집 살림을 어떻게 한다니? 이거 다 유림이가 하던 거 아닌가요? 준성이 봐주는 이모님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동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신다면 동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전 그럴 거라 믿어요. 언니의 입김으로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성이는 언니 덕분에 이모님이 케어를 도와주셨고요. 전 언니 덕분에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되찾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내 친정 우리 언니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저에게 모욕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진 않아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 시댁에 가거든요. 시댁에 가도 언니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도 언니 옆에서 공주 대접을 간간히 받고 있네요. 고아로 자라 어렸을 때 언니와 헤어져 말도 못할 시집살이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화창한 앞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얼마 전 승진도 돼서 CS팀 팀장도 되었답니다. 너무 암울했던 그때 그 시절 글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구독자님들께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곧 다가올 희망찬 앞날을 생각하며 화이팅 하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